안녕하세요. 초급 토익 1주차 3차시 시간입니다. 자, 2차시 때 주어 자리, 동사 자리 너무도 가볍게 시작은 했어요. 사실은 자리가 다 정해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기본적으로 모든 영어의 문장은 길으나 짧으나 정해진 자리가 있고요. 그 정해진 자리에서 벗어나면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시험을 볼 때 맞고 틀리냐를 물어볼 때 그 자리에서 벗어났다던가 또 그 자리에 정해진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틀려서 벗어났다던가 그러면 틀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걸 알아야 찍기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토익의 찍기 그냥 찍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알아야 된다고요. 2차시 때는 주어 자리하고 동사 자리만 했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그 동사 설명할 때 일반 동사랑 비동사, 조동사 설명을 했고 일반 동사의 경우에 전치사를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고 또 대부분의 일반 동사들은 뒤에 뭐를 가진다고요? 목적어를 가진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 수식어 자리라는 걸 해보겠습니다. 먼저 주어 동사 찾는 거 한 번 더 해볼까요? We study, they study, she studies, he studies 다 얘네가 다 뭐예요? 주어랑 동사. 제가 요거 SV로 쓴다고 했죠? 동사인데 뒤에 뭐가 하나씩 다 있네. 그죠? 자, English, History, English, History. 자, 얘네는 뭡니까? 지금 보니까 영어를 공부한다, 역사를 공부한다 해서 을로 해석이 됐어요. 그러면 얘는 목적어를 가지게 되는 건데 we study, study하고 studies하고 지금 좀 다르게 돼 있죠? 자, 얘네는 지금 we, they의 경우에 우리는, 그들은 복수일 경우에는 그냥 study라고 쓰는 거고 he하고 she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3인칭 단수형이라고 불러요. 자, she, 나도 너도 아닌 그녀 제3자, he도 나도 너도 아닌 그 남자 제3자죠. 자, 여러분 문법 용어 외우셔야 돼요. 자, 3인칭 단수라고 하는 건 용어예요. 문법 용어는 이해할 수 없어요. 암기해야 돼요. 내가 3인칭 단수라는 걸 암기하고 그 다음에 3인칭 단수일 때 특히 현재 시제일 때는 study가 아니라 studies, go가 아니라 goes, play가 아니라 plays 이렇게 쓰는 거구나. 결국 이건 뭘 외우는 거? 용법과 문법을 외우는 거. 자, 용법과 문법은 제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외워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외우지 않으면 못해요. 문법도 암기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We study 다음에 아까 we study English, we study history 이런 게 나왔었죠. 자, we study 다음에 올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렇게 목적어가 되는 거고요. 주어나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것을 보충 설명이에요. 그 다음에 수식어도 뭡니까? 수식이 뭡니까? 붙여주는 거죠, 이렇게. 그쵸? 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충 설명해주기 위해서 붙여주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보어랑 수식어가 되는 거예요. 자, we study 다음에 올 수 있는 거는 목적어고, 목적어나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거는 보어나 수식어라고 얘기하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문장 성분이라는 얘기를 문법책에서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문장 성분. 자, 문장 성분 4개, 4가지. 뭡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자, 이렇게 영어는 4가지 문장 성분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문법책에서 들으신 적이 있을 거고 설명을 들으신 적이 있을 거고 모든 문법책에 이게 나와요. 자, 주어 자리, 동사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리가 정해져 있다고 말씀드린 거죠. 자,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아무리 긴 문장이라 하더라도 이 성분을 벗어나진 않는다는 얘기인 겁니다.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결국 우리는 뭐냐면요, 여러분. 아무리 긴 문장이더라도 이 자리를 찾아내는 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해석도 가능한 거고요. 먼저 그러면 이제 목적어, 보어, 우리가 수식어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I like ice cream. 먼저, 주어 먼저 찾죠.
주어, 동사,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 거니까 얘는 그렇죠. 목적어. 목적어의 경우에는 object라고 하는데 요거를 줄인 걸로 o를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수업에서 여러분 SVO란 말을 많이 할 거예요. 즉 S는 주어, subject고 V는 verb가 되는 거고 O는 목적어가 돼서 object가 되는 겁니다. 자, 내가 SVO 하면 이제 뭔지 아시겠죠? 그러면 첫 번째 문장 같은 경우는 I like ice cream 해서 SVO로 되어 있어요. 목적어인 거죠. She's in the classroom. 비동사는 뭐뭐이다 이 뜻인데 She's in the classroom. 그녀가 교실에 있다? 그녀가 교실을 이다? 이상하죠? 뭐뭐를은. 자, 교실에 있다. 그러면 교실에 있는 건 그녀고요. 그녀가 교실에 있어요. 자, 이렇게 비동사 다음에 쓰이는 것들은 다 주어 상태를 보충 설명해주고 있죠? 자, 주어의 상태를 보충 설명해주고 있어요. 비동사 다음에. 자, 그러면 요거는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보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in the classroom이 보어가 되는 거예요. I teach English on Thursdays. 나는 영어를 가르칩니다. 목요일마다. 우리 초급토익도 목요일마다 있죠? 우리가 이제 수업을 만약에 이제 대면으로 만나서 하게 되는 것은 목요일마다 만날 일이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잠깐. 우리 수업, 우리 1학년 신입생들이 어제 걱정을 해가지고 전화가 왔었더라고요. 온라인 수업의 경우에는 2주 안에 들으면 되는 거니까 꼭 그 수업 시간에 정해진 수업 시간 안에 온라인 수업을 듣는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I teach English on Thursdays. 나는 목요일마다 영어를 가르칩니다. 라고 했어요. 자, 여기까지 오케이. 나는 영어를 가르칩니다. 그러면 on Thursdays 언제요? 목요일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보어와 수식어의 차이점이 있어요. I teach English만 해도 문장 오케이? 오케이죠. 나 영어 가르쳐요. 근데 on Thursdays 목요일마다 라고 하면서 수식어를 붙여줬어요. 보충 설명해 준 거죠. 그런데 she's in the classroom 할 경우에는 in the classroom을 빼버렸어요. 그러면 she is만 갖고 문장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얘는 필요한 애예요. 근데 I teach English on Thursday에서 수식어는 문장에서 필수는 아닌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제가 합니다. 여기에 지금 보시게 되면 보어는 문장에서 특히 비동사 뒤 문장에서 필요해요.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 보어를 다시 갈래로 해서 우리가 수식어도 보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수식어로 쓰이는 경우에는 사실 필요하지는 않아요. 다만 보충 설명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수식어, 보어의 경우에도 두 가지 분류로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결국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 찾는 거는 주어, 동사, 목적어예요. You makes me happy.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지금 보시게 되면 너는 나를 만들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만들어요? 어떠한 상태가 되게 만드는 건데 행복하게. 자, 이때 해피는 보어일까요? 수식어일까요? 자, 수식어는 빼도 말이 돼요. 근데 보어는 빼면 뭔가 어색해요. 뭔가 좀 더 보충 설명이 더 필요해요. 자, 그럼 네가 날 만들어. 좀 더 부족하죠? 자, 얘는 보어가 되는데 가끔 문법책에서 주격 보어랑 목적격 보어란 말을 해요.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이 강조를 하냐면 문법 용어를 아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자, 주격 보어와 목적격 보어란 말을 하는데 주격 보어는 말 그대로 주어의 상태를 설명해 주는 거. 목적격 보어는 말 그대로 목적어의 상태를 보충 설명해 주는 거예요. 즉, she's in the classroom에서는 in the classroom이 she라는 주어를 보충 설명해 줘서 보어로 쓰인 거고요. You makes me happy에서는 me라고 하는 목적어를 happy라고 하는 것이 보충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주기 때문에 얘를 목적격 보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문법책에서 간혹 가다가 주격 보어와 그 다음에 목적격 보어라는 말을 하는 거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자, 얘는 아까처럼 she is in the classroom에서처럼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거고요.
you make me happy에서는 me하고 happy가 관련되어 있으니까 얘는 목적어의 상태를 보충 설명해줘서 목적격 보어라고 하는데 제가 이걸 왜 강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제 수업만 듣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 수업도 듣게 되고 문법책을 보고 셀프 스터딩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뭡니까? 용어를 이해해야지 설명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 용어를 이해 못하면 설명을 이해 못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꼭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또 한번 볼까요? I put salt on my salad. 자, 오호, 잠깐만요. 자, 제 거는 이게 서피스 펜이어서 이게 같이 작동이 되면 자, SVO까지는 오케이. on my salad. 자, 이거를 여러분 보어로 볼까요? 수식어로 볼까요? 보어예요? 수식어예요? 수식어죠. SVO로 딱 문장 떨어졌으니까 얘는 수식어로 보고요. You are hungry. 너 배고프구나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주어 동사로 보는데 배고픈 건 너고 너가 배고파요. 주어의 상태가 지금 뭔가 hungry가 없으면 부족하죠? 자, 그러면 얘는 보어. William plays tennis in the park. 그러면 윌리엄은 테니스를 쳐요. 어디에서요? 공원에서. 근데 주어, 동사, 목적어? 오케이. 그러면 in the park는 없어도 되죠? 다만 수식해주기 위해서 쓰인 거니까 얘 같은 경우는 수식어가 되겠죠. We found it easy. 우리는 그것이 쉽다는 걸 알았어요. 자, 우리는 그것을 발견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떻다는 걸 아는 거예요. 쉽다라는 것을. 그러면 대신 easy가 will을 얘기해요? 아니죠. it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쉽고 쉬운 건 그것이에요. 그러면서 it은 목적어로 쓰인 거니까 얘는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해주는 목적격 보어가 되는 거죠. 얘는 주격 보어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문법책에서 이렇게 보호에 관련된 게 나오면서 주격 보호라든가 목적격 보호라든가 이런 말이 나오면 여러분 이제 어때요? 하실 수 있겠죠? 그쵸? 네. 주격 보호와 목적격 보호로 구분하시고 다른 사람 수업을 들어도 이해를 하시고 우리가 영상을 많이 보면서 아무리 공부를 하더라도 내가 그 말을 이해하려면 그 용어도 이해를 해야 돼요. 문법 용어 왜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컴퓨터에 관련된 용어는 용어라고 생각을 하고 왜 문법에 나오는 용어는 용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용어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자, 목적어, 보어, 수식어. 목적어는 뭘로 해석이 됩니까? 를로 해석이 되죠. 여기서 잠깐 주어는 뭐로 해석된다고 했어요? 기억나죠? 2차 시대. 은, 이, 가. 그렇죠. 자, 보어는 주어를 보충하는 무슨 보어? 주격 보어. 목적어를 보충하는 뭐죠? 목적격 보어. 자, 요렇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죠. 자, 그리고 수식어는 아까 보니까 보어는 그렇습니다. 수식어는 아까 형태가 어땠어요, 여러분? 제가 들었던 예문 중에서 이거 수식어라고 얘기했었던 거에 I teach English on Thursdays 했을 때 on Thursdays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또 앞에서 William plays tennis in the park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때 in the park 할 때 또 뭐였어요? 자, 수식어는 형태가 전치사 플러스 명사예요. 자, on, in 얘네는 우리가 전치사라고 불러요. 전치사가 한 30여 가지 되거든요. 다 외워야 돼요. 여러분, 전치사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해요. 영어에서 어떤 단위를 길게 해주는 거에 가장 최소로 붙여서 쓸 수 있는 게 전치사고 또 그 뜻과 의미에 맞게 뜻하고 의미 같은 말인데 뜻과 기능에 맞게 전치사를 또 맞게 넣어줘야 되는 게 영어의 특징입니다. 아시겠죠? 자, 문제풀이 좀 한번 볼까요? 자, 목적어, 보어, 수식어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The class is useful. 일단 SV를 찾았는데 V가 지금 뭐죠? 비동사죠? 자, 그러면 뒤에 올 수 있는 건 뭐가 올 수 있어요? 보어가 올 수 있죠? 자, 이 수업이 굉장히 유용하다. 유용한 거는 이 수업이에요. 자, 이게 무슨 보어? 주격 보어. 여기서 말하는 the class는 뭘까요? 네, 제 수업입니다. 네. 초급 토익. 그러면 초급 토익으로 말 바꿀 걸.
basic TOEIC is useful. 이렇게. 자, 그 다음에 I teach TOEIC at your college. 제가 여러분들 학교에서 토익을 가르치고 있어요. 라고 할 때, S, V, O. 찾았죠?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아하. 전치사, 명사로 이루어졌으니까 요거는 바로 수식어가 되는 거죠. 그리고 Jason will buy food at the store. 그러면 Jason, S, V, O. 그쵸? 자, 그 다음에 오가 여기로 들어요. 요 will하고 buy까지 한꺼번에 여기는 동사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 잠깐 will 나왔네요. 자, 요거를 좀 지울게요. 자, will을 지우고, 자, 지금 보시게 되면 will buy라고 했었죠? 자, will buy. 이때 buy는 일반 동사인 거. 그 다음에 제가 2차 시대 동사의 종류 중에서 일반 동사. 그쵸? 동사의 종류가 일반 동사.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어요? 비동사, 조동사가 있었단 말이죠. 그쵸? 자, 그러면 이때 will은 뭐가 되는 거죠? 조동사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문장에서 나오더라도 조동사는 크게 영향을 주진 않지만 의미에 참 많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토익 시험문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 시제 형태에서 많이 나오지 막 will이 들어가느냐 may가 들어가냐 이런 거까지는 사실 안 나와요. 그런 거보다는 안 나온다기보다는 그게 주를 이루지는 않아요. 대신 시제적으로는 것을 많이 저기 합해서 나오는 거니까 이제 그 부분은 또 시제할 때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조동사라는 거. 자, 여러분 문법 용어도 용어입니다. 자, 우리 스포츠 지도학과에 있는 친구들은 그 스포츠 용어가 있죠. 게임 컨텐츠 학과 친구들은 게임 용어가 있죠. 융합 소프트웨어 거기 전문 용어 있죠. 해양 바이오 전문 용어 있죠. 여러분 문법도 용어예요. 이거 외워야 돼요. 여러분 용어 외우듯이. 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SVO가 되고요. 그리고 전치사 이거 좀 할게요. 제가 명사로 하니까 그죠? 명사로 하니까 얘는 뭘로 들어가요? 수식어가 들어가는 거죠. 구분 가능하죠? 자, the student in the classroom is Jason. 와, 주어가 길어요. 제가 앞에서 아까 더 뭐 하면서 명사 오브, 명사의 경우에는 앞에 게 주어이고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거라고 했었죠. 자, 오브가 전치사죠. 이 문장에서 지금 비동사 앞에까지가 주어인데 The students in the classroom 했는데 classroom 앞에 전치사가 있네? 그러면 요것도 마찬가지로 수식어로 들어가요. 자, 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라고 하는 것이 수식어가 되는 거니까 이 수식어는 꼭 앞에 아까 2번과 3번처럼 at your college라던가 at the store처럼 문장의 맨 뒤에만 붙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앞에 있는 어떤 명사 뒤에서도 사용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the student in the classroom 했을 때 이것이 이렇게 앞으로 꾸며주는 in the classroom이 수식어죠. 그러면 in the classroom 했을 때 자, 제가 하나 더 할게요. 자, she is in the classroom 이거였고요. 그 다음에 the student in the classroom is Jason 했어요. 자, 여러분 비동사 다음에 in the classroom 요 in the classroom이 앞에 있는 student를 꾸며줘요. 똑같은 전치사 플러스 명사인데 요것이 요렇게 같이 쓰였을 때는 교실에 있는 게 그녀고 그녀가 있는 곳이 교실이에요. 비동사랑 같이 쓰였어요. 그러면 얘는 여기서 주격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는 지금 전치사 플러스 명사인데 그러면서 뭐가 되는 거죠? 요거 빼도 돼요. 저 학생은 제이슨이다. 결국 얘는 뭐가 되는 거죠? 수식어가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 말을 강조하냐면 여러분들이 다른 수업이나 아니면은 책을 이해를 할 때
똑같은 in the classroom인데 어떤 건 주격보어라고 표현을 하고 어떤 거는 수식어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아, 도대체 이게 뭐야? 같은 단어인데 이건 뭐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는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같은 형태이지만 내가 어느 자리에 쓰이냐에 따라서, 자, 우리 요거는 요색을 해볼까요? 요게 어떤 자리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역할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영어는 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겁니까? 자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요게 이제 그래서 4번에 The student in the classroom is Jason이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 자리 파악을 정말 잘해야 돼요. 자리 파악이 주제 파악이거든요. 자, 해석 좀 한번 해볼까요? I like ice cream. 뭡니까? 나는 아이스크림을 좋아한다. 을 늘로 해석이 됐어요. She's in the classroom. 나는 그녀가 교실에 있다. 어디에 있다. 어디에 교실에. 그쵸? 해석차. 구문이 다르면 해석도 달라요, 지금. I teach English on Thursdays. 나는 목요일마다, 자, 여러분, on S. on 플러스 요일 복수. S가 붙었으니까 복수죠? 이거는 뭐뭐마다. 다른 말로 하면 every Thursdays. Thursday. every Thursday랑 같은 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I teach English on Thursdays. 나는 영어를 가르쳐요. 충분해요. 근데 on Thursdays, 목요일마다. 또는 다르게 I teach English at 안양 University. 저는 영어를 가르쳐요. 어디서? 안양대학교에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you make me happy. 여기도 마찬가지로 목적 보호라고 말씀드렸죠? 뭐해? you의 상태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목적어인 me의 상태를 설명하는 거니까. 즉, 문법 용어도 내가 무슨 역할을 하는가에 따라서 얘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만약에 I'm happy 했어요. 그러면 똑같은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얘는 지금 비동사랑 쓰이면서 주어를 상태 설명해 주는 거죠. 행복한 건 나고 내가 행복해. 그럼 얘는 주격 보호. You make me happy에서는 me라고 하는 목적어랑 관련이 있었다 보니까 내가 행복한 거고 행복한 건 나예요. 목적어예요. 그러면 목적격 보호가 되는 거죠. 여기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예요? 똑같이 생긴 하나의 형태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고? 명칭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파악하시는 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I put salt on my salad. 나는 소금을 뿌려 넣어요. 어디에? On my salad. 내 샐러드에. 마찬가지로 얘도 수식어. You are hungry. 너 배고파. 배고픈 건 너야. 마찬가지로 여기도 주격보가 되겠죠. William plays tennis in the park. 이건 수식어가 되는 거고 해석해 주시고. 뭐죠? 공원에서 테니스를 친다. You found it easy. 너 그것이 쉽다라는 것을 알았네. 그쵸?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목적격 보호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영어의 특징인 겁니다. 자, 제가 영어의 특징을 설명할 때 별로 어렵지 않은 문장으로 지금 설명을 했고, 사실 우리가 초급 토익이라서 리스닝에 관련된 표현들이 좀 여러분들이 외울 게 많고요. 저는 이제 기본적인 문장을 이용해서 이번 학기에는 기본적인 문법들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문법을 이해하는 거에 포커스를 두고 설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문법 용어라든가 이런 거를 설명하면서 너무 어려운 문장을 쓰게 되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요. 그래서 박 교수님이 하시는 문장이 좀 단순하긴 하지만 그래, 이참에 내가 문법 용어, 그 다음에 문법의 개념을 확실하게 좀 잡아가자. 여러분들이 그런 개념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길어요. I'm Sharon Biggs, CEO and founder of Biggs Graphics. 그쵸? 자, 여기 뭡니까? 주어 동사가 있죠. 좀 길어요. 하지만 나는 셰론 빅스고요. CEO고요. 여기 창시자예요. 다 뭡니까? 보어. I'm interested. 나 굉장히 흥미로워요. Good. 근데 I'm working with your company. 너네 회사랑 같이 일하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흥미로워요. 붙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The renovations, 자, 리모델링 하는 거죠. Will increase a number of things. 자, 그러면 많은 수의 싱크대에 수의 증가가 될 거라는 건데, 자, renovations will increase 주어, 동사, 목적어. 그쵸?
뭔가 용어가 바뀌고 어려운 것 같아도 SVO를 벗어나지 않아요. We are looking for enthusiastic candidates. 우리는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들을 원해요. 주어, 동사, 그 다음에 전치사 쓰였네요. 명사 왔어요. look at처럼, talk with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단어가 좀 바뀌었지만 어때요? 문장이 아까 제가 드렸던 것보다 살짝 길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자리, 역할 벗어나지 않고 있죠. 정리합니다. 동사 뒤에 을을 오는 거 바로 목적어고요.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건 보어인데 목적어 설명해 주는 거 목적격 보어라고 하고, 자 그러면서 이제 수식어 있었죠.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는 오케이. 그런 다음에 이렇게 수식어가 붙게 되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해서 보충 설명해 준다라는 거. 우리의 모든 문장은요 여러분 아무리 길어도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 있고 그 다음부터는 다 이렇게 붙여주는 거. 아까 뭐였어요? I'm Sharon, CEO, 빅스 그래픽스 쭉쭉쭉쭉 붙여준다라는 거. 그거 잊지 마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